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나요? 오늘 2021년 7월 12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시 반이 좀 지나가는데, 일단 오늘 좀 보고서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댓글도 너무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뭐 제가 뭐 이렇게 또 방송해야 되지만 제 스토리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했고 200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고객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그게 뭐 당장 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되게 많았고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없었고 사실은 그래도 끝까지 했습니다. 예. 아니, 그때마다 좀 또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예,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저 혼자 있었으면 진짜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가족의 힘도 좀 다시 한번 느꼈고, 예, 중간중간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매일 좀 루틴하지만 꾸준히 했던 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하게, 예, 뭘 해도 꾸준하게, 예, 지겹더라도 뭐가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하고 반복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기회가 왔던 거죠. 예, 여기 이트렌드도 출연하게 되고 3프로TV도 출연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맞아 떨어져서 또 기회가 왔던 것 같고, 근데 뭐 운이죠 사실. 운칠 기삼인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건 운이고 여러분이 또 좋게 봐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 주식시장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그래도 힘들어도 꾸준히 했던 게 지금의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또 이사까지 승진하게 된 배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은 막 저도 뭐 되게 힘든 적 많았어요. 정말 제 스토리 얘기하면요 저도 길어요. 예,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저도 뭐 굴곡은 있었죠.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막 폭락하는 기업도 있고 막 급등하는 기업도 있고, 이 기업들이 영원한가요? 또 바뀝니다. 10년 전에 그 포스코란 기업은 너무나 좋았죠. 뭐 차화정, 그때 자동차.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뀐 기업들도 있고, 예, 계속 바뀌어요. 우리 인생처럼. 그래서 지금 안 좋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좋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일수록 계속 잘 감시하면서 이 기업을 내가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끌고 갈 건지 결정을 하고, 지금 뭐 너무 안 좋아서 주가 빠지는 기업들도 내가 버려야 되는지 포기를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을 내리긴 해야 되는데, 뭐 앞으로의 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버티는 거예요. 예, 너무 일희일비할 우리 뭐 하루 이틀 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유하신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시겠지만, 예, 단지 오늘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닌 기업도 힘내시고, 좀 많이 빠진 기업들도 또 잘 오른 기업일수록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예,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고요. 자, 또 오늘 이제 보고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또 되게 많아서 이거 언제 다 하죠? 정말 많은데,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 게 이제 GS 리테일입니다. 이거는 하나투자증권. 이제 합병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병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예, 물류망이 통합된대요. 물류망. 예, 그러니까 GS 리테일과 홈쇼핑으로 나누어진 이 체계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거죠.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물류센터가 31개 있고요. 디지털 커머스, 이제 전자상거래죠. 물류센터가 3개.
홈쇼핑도 있어요. 홈쇼핑 물류 센터 2개, 전담 배송 센터 24개. 그래서 전국에 60개 거점 보유하고 있대요. 이걸 이제 다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 시너지는 3가지래요. 시너지 효과는 물류망 통합으로 이제 통합 차별화된 서비스, 요게 하나가 있고, 상품 공급 경쟁력 강화, 여기 있고, 오프라인과의 결합, 요걸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 6만원. 물론 성공할지 않을지 몰라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합병하는 데 따른 효과는 클 수 있다는 거죠. 물류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GS 홈쇼핑이 또 그 부릉이라는 이 단거리 배송하는 업체 하나 인수했잖아요. 지분 투자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직접 택배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합병 일정 이제 7월 1일부로 했고, 아직 이제 신주 상장일이 이제 이번 주거든요. 7월 16일 날 신주가 상장하게 됩니다. 이제 합병 신주. 그러니까 이제 GS 홈쇼핑 없어지고 7월 16일 이제 GS 리테일로 완전 합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워낙 좀 아시겠지만 주가 안 갔잖아요. GS 리테일도 이번에 또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 코로나 또 카운터 펀치 맞아가지고 뭔가 좀 될만하면 참 안 돼요. 실적도 2분기 좀 부진할 것 같고, 그렇지만 주가가 워낙 뭐 오른 게 없어서 잘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감은 가져보세요. GS 홈쇼핑과의 합병은 긍정적입니다. 그 S&T 모티브가 이게 요 회사가 이제 친환경차 숨은 맛집이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모터 만드는 기업이에요. 모터. 친환경 모터 있죠. 전기차, 이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 2분기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89,000원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36% 증가, 영업이익이 107% 증가, 컨센서스 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잘 나올 것 같고, 반도체 공급 차질에도 현대차양 전기차 모터 매출액이 하이브리드 쪽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 될 것 같고, GM 쪽으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 매출액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회사 방산도 해요. 방위산. 무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있지만, 일단 이제 이쪽 친환경차 관련해서도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회사가 좀 아쉬웠던 게 이 GMP 있죠. 플랫폼. GMP 직접 수혜는 아니에요.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모터는 현대모비스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S&T 모티브가 할 줄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좀 그때 실망했던 부분도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S&T 모티브는 그래서 주가 되게 못 갔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갔었고, 이제 좀 다시 한번 방향을 잡긴 잡는데, 이제 구동모터 여전히 매출액 늘어나고, 현대차 이 GMP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 이유 때문에 좀 그동안 주가 빠졌으니까 충분히 그건 반영됐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모터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해요. 방산도 무기도 같이 하니까, 무기, 방산과 모터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두 개를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볼 때 친환경차, 전동화 부품 만드는 기업들을 잘 보시긴 해야 돼요. 현대모비스, 만도, 그다음에 현대위아. 위아는 요새 뭐 약간 비용 부담 이슈 때문에 급락했지만, 뭐 S&T 모티브, 한온 시스템, 이런 기업들 계속 잘 장기적으로 체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미코는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어요. 다 아시는 기업이죠. 코미코. 세정 서비스 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오염물질 씻어주고,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도 높고요. 목표 주가는 9만원. 2분기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올 것 같아요. 추정치를 상회한대요. 2분기에도. 메모리 업체들의 세정 코팅 수요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유는 2분기에 그 10억 원의 주식 보상 비용이 일부 있었나 봐요. 이거를 보상 비용이 발생 안 하고, 두 번째는 국내와 해외 모두 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겠죠. 그래서 하반기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한다고 하고요. 올해는 메모리, 내년은 파운드리, 비메모리죠.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도 사실 파운드리가 진짜 좋죠. 그래서 내년에는 파운드리가 이끈다고 합니다. PER은 20배 정도 목표 주가. 그리고 고객사가 이게 국내만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인텔과 TSMC도 고객사예요. 이쪽으로 매출이, 그러니까 세정, 코팅 관련해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력 있는 기업이죠. 예전에 코미코, 예전에 여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였나요? 제가 아직 기억나요, 그때. 여기. 작년에. 요 레벨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많이 갔어요. 많이 갔다가 이제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빠져줄 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의 또 2차전지 잘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이시죠. 주민우 연구원님, 동아기업, 민우, 메리츠증권, 목재전해. 이 회사는 목재 그 합한 회사이기도 하고, 전해액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 4대 소재거든요. 이 중에 전해액을 만드는. 그러니까 리튬이온이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전해액을 만들어요. 역시 이 기업도 2분기 실적이 20% 기대 이상 잘 나올 것 같아요. 본업은 목재입니다. 근데 목재는 단가와 물량이 모두 상승. 그다음 동아일렉이라고 있어요. 동아일렉은 전해액, 이제 원재료가, 동아일렉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전해액을. 원재료 비용 증가로 적자 전망. 그러니까 전해액 쪽은 실적은 안 좋아요. 본업은 돈 버는데. 그러니까 최근 이제 목재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아기업이 실적 안 좋을 거 아니냐. 실제로 목재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목재 실적 둔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실제 목재 선물과 동아기업 목재 그 실적을 비교해봐도 무조건 목재 선물 가격이 오른다고 실적이 꺾이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오른다고 동아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선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뭐 실적이 꺾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해액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전해액의 원재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이거를 3분기부터는 그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수익성이 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이 증설하거든요. 이노베이션, 이제 공장 가동, 증설 등은 긍정적입니다. 전방 산업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내 1위 배터리 업체가 어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여기에 신규 공급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13만원으로 상향했어요. 목재 가치 1조 원, 전액 가치 2조 원.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4천 원인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동아기업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주가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랐지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서 그래요.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부담은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좀 부담은 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기업들은 매수 1순위가 되겠죠. 크게 빠진다면. 예. 그래서 단기 주가 상승 조금 이제 부담은 돼서 바로 돌파는 힘들고 좀 천천히 옆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동아기업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중장기로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좋네요. 내용도 좋고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거 말고. 제일기획 좋죠. 계속 실적 추정치 상향되는 거 알죠? 제가 뭐 워낙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보고서를.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목표 주가 31,000원 상향 조정했어요. 실적이 너무 좋대요. 2분기도 2분기 사상 최대. 유럽도 좋고, 북미는 광고 매출액이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는 좀 작대요. 근데 최근에 텍사스 쪽에서 지역 마케팅이 좀 성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북미가 약한데 북미도 좀 개선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해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3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PER은 13.5배밖에 안 돼요. 싸죠. 광고 기획사가 13배 정도면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제일기획 주가 매력 있다. 이런 거는 급락하면 사야 돼요, 무조건. 예. 배당도 많이 줘요. 오를 때 사지 말고 누를 때 잡는 거 좋습니다. 이럴 때 절대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일기획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자, 삼성전기가 그리고 수주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삼성이 진짜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예. KB증권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고요. 그러니까 북미 전기차 업체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 5천억 수주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자신문 보도. 그래서 아마 테슬라 같아요. 제가 거기 추정하기로는 테슬라 전기차, 거기 그 전기 트럭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네, 아마 거기에 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좀 부진한데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매출 늘어나면 부담을 이제 상쇄하는 거죠. 거기에 MLCC 좋고 패키지 기판도 좋아요. 삼성 전기의 3대 축 MLCC 반도체 기판, 그 다음에 카메라. 이건데 카메라가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전기차로 물량이 나와버리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주가에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전기도 최근에 주가 좀 지지부진한데 오늘 그래서 좀 올라왔습니다. 19만원 넘고 20만원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을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주도주 DB하이텍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보고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예, 최근에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그 급등했는데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좋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편안한 가동률과 놀라운 마진.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아요. 2분기도 호실적을 기대합니다. 가동률이 100%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도 상승세. 그 파운드리. 이게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8인치에서. 예, 완전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증설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가요. 그럼 비용리잖아요. 하는데도 2분기가 실적이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 비용 부담이 있어도 그걸 뚫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가동률도 좋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로 쏠려요. 그래서 DB하이텍은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쪽이고, 파운드리 TSMC랑 거의 비슷해요. 기술력은 당연히 떨어지죠. TSMC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TSMC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 여기는 8인치 웨이퍼예요. 12인치 큰 거일수록 좋은 거고, 8인치는 조금 이제 저부가 가치인데, 여기서 만드는데 이 8인치가 없어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부진했습니다. 뭐 설비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비메모리 시장 호황, 그다음에 실적 개선 등으로 주목받을 점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 오늘 주가 날라갔습니다. DB하이텍 이것도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거든요. 인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죠? 이제 수익 나거나 회복했겠죠. 그죠? 좋은 기업 하시면 이래서 좋아요. 이런 데서는 또 무서웠죠. 막 하루에 6%씩 폭락한 날도 있어요. 끔찍하죠. 그냥 빠져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제 갈 길 갑니다. 근데 이 DB하이텍은 저도 예전부터 크게 말씀 안 드렸다가 저번에 보고서 보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요거가 기억나세요? 보고서에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표 주가도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 보고서에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들 찾아보면.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도현 연구원님 여기 보세요. 목표 주가 71,000원이었는데 7월 9일날 올리죠. 8만원으로 올립니다. 오늘 1등 애널리스트 김경민 연구원까지. 이거는 이제 목표가는 없지만. 그러니까 6월 24일, 7월 9일, 7월 10일. 6월 24일 이날입니다. 그날 보고서 나오고 갔고 한 번의 기회를 줬죠. 7월 9일날 이날 또 보고서 아침에 나왔는데 이날은 빠졌었어요. 좋은 보고서. 근데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보고서가 잘 안 나왔었어요. 5월 이후로 막혀 있다가 갑자기 막 보고서가 쏟아져요. 그죠? 뭐가 바뀐다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좋아지는구나. 주가도 못 올랐고. 그래서 매일 보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매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녹화하다가 갑자기 멈췄는데 어디까지 했었죠, 제가? 쓰다 말아봤네요. DB하이텍은 했던 것 같고, 그죠? DB하이텍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실적 2분기 좋아지고 증설, 각종 증권사에서 막 목표 주가 올리고 좋은 상황이니까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되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혹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에너지티가 목표 주가 26만원,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HMM 같은 이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시총도 역전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도 현대글로비스는 전혀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횡보. 여전히 시총면에서 메리트도 있고 오히려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와 같이 가니까 목표 주가 26만원 잡고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KTB투자증권의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2분기는 되게 안 좋아요. 올해 안 좋아요. 내년에 되게 좋아지고 분양은 늘어나요. 광운대 역세권이 최대 그 부지인데 내년 10월에 착공하고, 용산 철도병원은 올해 12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아요. 자체 사업 잘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이 부동산 공급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거죠. 현대산업개발도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녹화 안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신흥 SEC 다 아시죠? 전기차 부품. 요거는
어쨌든 한 7만원, 오늘 목표 주가 8만원까지 나왔어요. 그럼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 나올 수도 있죠, 싸게 사신 분들. 근데 목표 주가 제 생각엔 7만원 잡고 계속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포스코 실적 뭐 너무 좋죠. 실적 좋아도 주가 참 정말 안 가지만, 네,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한국의 대표 소재 기업이에요. 탄산 리튬 공장 짓고 있고요, 광양에다. 아르헨티나 수산화 리튬 생산 준비. 그 다음 호주 니켈. 왜 제가 포스코를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정말 무거운 기업이지만 포스코를 지금 계속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요, 철강업이 일단 좋아요. 왜냐면 전 세계가 지금 철강업 많이 써요. 자동차, 조선,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 들어가죠. 친환경 투자를 해도 거기에 뭐 풍력 다 이 철강 들어갑니다. 그죠? 예,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해요. 근데 중국이 감산을 해요. 무조건 감산합니다. 규제예요, 규제. 환경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본업.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포스코란 기업이 2차 전지 소재를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잘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양극재, 다양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광산 지분 투자죠.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리튬. 그 리튬 공장 건설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생산하고, 리튬을 잡아요. 이게 중국 애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스코가 딱 적절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 엄청날 건, 2차 전지는 소재예요. 소재가 중요하죠.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 이거를 포스코는 예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아직은 이익 비중이 이쪽에 안 크니까 주가에 반영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업에서 돈 잘 버니까요, 원래. 그런 걸 보면 포스코는 계속 좀 모아 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철강 회사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이런 기업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도 원래 뭐 금 가격, 뭐 아연 가격 수혜주인데 주가 지지부진하죠. 당장 돈이 안 되니까. 2차 전지 사업, 그 전지박 사업 하거든요. 앞으로 당장 돈 안 되니까 지금 주가 반응 못해요. 이 기업도 2차 전지, 이제 전지박 그쪽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들고 가세요. 고려아연도 그렇고, 안 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스코 마찬가지. 이마트는 뭐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대요. 5월 총 매출액과 기존점의 성장률이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외부 활동 증가하면서 5월, 그러니까 5월까지는 괜찮아요. 점유율도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 부분 매출 성장률이 27%나 증가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했는데 온라인 점유율이 늘어나고 오픈마켓 진출을 해서 채널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데, 문제 박종대 연구원님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추가 투자는 부담되는 거죠. 비용 부담이 있어요. 1년에 이자 비용 한 300억 이상 내야 되고, 과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는데 점유율이 늘어날 거냐? 왜냐, 그동안 신선식품으로 점유율을 늘렸어요. 신선식품은 되게 또 독특한 카테고리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좀 과점 형태고, 이마트만의 또 신선식품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공산품 위주의 이베이 코리아는 다르다는 거죠. 이건 이미 쿠팡과 네이버가 선점하고 있고, 여기 뛰어들어서 이마트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 부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마트 주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주가는 과연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에 점유율이 늘어날 것인지 끊임없이 아마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급락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주가 상승에는 뭔가 의미 있는 점유율 반등이 좀 필요하다. 이마트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기아고요. 기아가 이제 2분기 저희 이베스트에 유지웅 애널리스트가 적어줬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45조 원 될 것으로 일단 전망합니다. 영업이익이 1.45조 원. 시장 기대치가 1.3조거든요. 그거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2012년 이후 최고치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외지역에서 판매가 엄청 잘 돼요, 지금. 미국에선 텔룰라이드라는 SUV 모델이 없어서 못 팔고 있고, 비용은 줄고, 판매 단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가미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요새 차의 트렌드는 SUV잖아요. 아시죠? 여기에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SUV가 트렌드인데, 어느 기업을 통틀어서도 이 기아는 여기에 딱 잘 포트폴리오가 짜여진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보다는 SUV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도 평가 많이 받잖아요. 전기차 나왔고 EV6도 기대감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원 상향을 했습니다. 기아 매력이 있어요, 충분히. 목표 주가 12만원까지 지금 잘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또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10만원 향해서 진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게 급하게 갈 건 아니에요.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SK 하이닉스는 보고서 나왔지만 목표 주가,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욕을 먹어도 저는 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보면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TSMC 추격할 수 있느냐. 요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죠? GAA 방식,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핀팻 방식이에요. TSMC가 만드는 그거보다 GAA 방식,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요걸로 반도체를 이제 만들면 이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TSMC가 불편하죠. 왜냐?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오늘도 기사 보니까 중국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삼성전자를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이 잘해주길 바라는 거죠. TSMC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D램 가격 정점 우려. 근데 이거는 사실 몰라요. 맨날 피크아웃이니까 몰라요. 이거 알 수 없고, 다만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겹잖아요. 이게 벌써 6개월째 저러고 있는데 피크아웃 반영됐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엔 반영됐고, 세 번째 매출 증가. 이거 M&A 하면 되잖아요. M&A는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선 분명히 언급했어요. IR 담당자가 예전에 기업 설명회 할 때 지난번에 1분기 실적 M&A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근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모르겠고 1번, 3번에 의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은 게,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있어요. 기업형입니다. 기업형. 서버나 이런 쪽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걸 인수하면서 낸드에서. 그 D램도 저는 꺾였다고 생각 안 하고요. D램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꺾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내년에 또 한 번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D램의 어떤 가격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봐요. 물론 삼성전자가 더 매력은 있어요.
왜냐면 저 파운드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지금 가격대에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괜찮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S 리테일 오늘 또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 기업 분석 보고서로 하긴 좀 그런데, 뭐냐면은 GS 리테일이 여기 하이투자증권 임수연 애널리스트분이 쿠팡의 퀵커머스 참전의 의미래요. 이게 뭐죠? 이게 최근 GS 리테일이 우동마트라는 게 있나봐요. 우동마트라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대요. 들어보죠.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우동마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도 쿠팡 이츠를 통해서 맞아요. 배달 서비스 하잖아요. 쿠팡이. 그러니까 퀵커머스는 뭐냐면 식품이나 생필품 있죠. 주문 후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 배달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퀵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업이 이제 우아한 형제들의 이게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이죠. 그리고 배달 주문 플랫폼을 비마트 서비스도 출시를 했었고, 물론 이제 적자지만. 그래서 향후에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빠른 이제 배송을 해주는 단거리.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GS 리테일이 이제 우동마트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이 시장에 좀 뛰어들긴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나 사업 초기 수익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GS 리테일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사와 달리 커머스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BGF에 비해서는 이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 점은 긍정적이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물류센터화를 통해서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 홈쇼핑하고 이제 합병도 하고, 물류 쪽에서 시너지 효과 예상되죠. 그래서 물류 쪽에서는 이미 창고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의 장기 방향성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일단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 주요 퀵커머스 업체 비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나만의 냉장고, 오딜 주문하기. 이게 우동마트래요. 쿠팡이츠 마트. 배달해주는 거예요. 여긴 전국 일부, 여긴 주로 서울. 5천억에 편의점 이용하면 되니까. 이게 장점은 있는 거죠. 편의점을 이용해서 물류 거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GS 리테일이 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도 자동차 부품 보고서인데 실적 이제 프리뷰한 자료 같아요. 이 자료이고, 지금 부정적 우려에서 긍정적 확신으로 업황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우려해서 긍정적 확신으로 업황이 바뀐 상황이라고 합니다. 2분기 초만 해도 반도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국내 완성차의 경우도 어쨌든 경쟁사들 대비해서 우위를 좀 보였죠. 반도체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완성차는 선진국 수요 기반으로 호실적, 부품사는 실적보다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는 실적이 너무 좋고, 자동차 부품사는 완성차보다는 실적은 안 좋아요. 왜냐, 가동률의 차이가 생기니까 부품사들이 저렇게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차를 못 만드니까 거기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완성차의 전략과 동행하는 중장기 전략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친환경차 부품, 로보틱스, 그다음에 해외 증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짓고 로보틱스 사업하고 이거 다 합니다. 친환경 차 시장도 키우고.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탑픽이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파업이 좀 이제 가셔야된 건 좀 부담이죠. 근데 파업은 일시적이래요. 일시적이고 업황 개선이라는 흐름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업은 좀 일시적이고 파업이 그러니까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이제 자동차에서의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저것 때문에 주가가 아예 못 가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요. 그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 그 스텔란티스라고 아시죠? 세계 4등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 피아트, 이탈리아의, 프랑스의 푸조, 이 회사들이 합친 거고, 이제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발표했죠. 발표를 했고 2030년까지 90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삼성과 LG가 좀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삼성 SDI는 아마 미국에 공장 짓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어쨌든 글로벌 4위, 연간 판매량 600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8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 지프 같은 거 아시죠? 지프, 푸조, 마세라티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비중을 늘린대요, 전기차를. 그래서 계속 이제 증설을 한다는 거죠. 배터리.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2030년까지 240기가와트니까 이 회사는 그거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요. 170기가와트 정도. 주요 배터리 공급사로는 그 CATL, BYD, 그 다음에 S볼트, 그 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럽 업체 중에 ACC라고 있나봐요. 이 회사가 유럽에서 이제 물량을 좀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탈리아에도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 회사들이 물량을 따낼 것으로 봤고, 현재도 스텔란티스는 LG화학으로부터 현재 있잖아요. 현재 LG로부터 파우치형, 그 다음에 삼성으로부터는 각형 배터리. 그럼 미국에서는 사실 중국이 못해요. 미국에서는 한국만 하겠죠.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스텔란티스의 공격적인 투자. 다행인 건 배터리 내재화가 아니에요. 항상 배터리 막 내재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조인트 벤처 협력,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함께 투자하는 거죠. 배터리 공장. 아마 스텔란티스랑 삼성이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삼성만 이런 게 없어요. 조인트 벤처. LG도 GM, 그 다음에 SK도 포드 이렇게 했는데 삼성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 SDI. 주가 많이 올랐죠. 어쨌든 삼성의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또 LG화학 참 주가 안 가요. 갈 듯 하면서도 참 정말 안 갑니다. 그 상장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힘이 없어요. 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SDI만 조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 광고 쪽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이화정 애널리스트님이 하셨고, 광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대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가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쪽이 정말,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죠? 이노션, 제일기획 주가 되게 좋았죠. SBS가 막 그래서 날라갔고, 광고 회복되니까. 전통 광고 부분이, 디지털 온라인 광고도
성장이 지속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온라인은 좋았는데 TV 같은 이제 전통 광고는 좀 약했거든요. 이쪽도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제일기획, 탑픽. 그리고 바닥은 어쨌든 이제 광고는 전통 광고는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고, 디지털 광고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가지고 개인화 데이터 독점이 반독점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 개인화된 데이터도 있죠. 애플도 갖고 있고 구글 각각 개인에 맞는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독점하면 반독점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은 뭐 규제까지는 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규제할 수도 있지만요. 저런 것들이 또 향후에 광고 쪽에, 디지털 광고 쪽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분명한 거는 디지털 광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저 전통 광고, 그래서 전통 광고 쪽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일기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노션도 괜찮고, 이노션, 제일기획. 근데 제일기획은 다 합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 쪽도 괜찮고,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노션이나 제일기획, 둘 다 뭐 주가는 괜찮죠. 지금 주가는. 그 다음에 또 광고 기획사 중에 인크로스. 인크로스도 바닥 잘 다지고 있죠. 나스미디어도 이번에 급락했다. 빠질 때 진짜 무식하게 빠져요. 거기다 쭉 올리고. 주가는 이제 다시 4만원 깨졌다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락할 때는 오히려 비중 늘리시고, 오늘같이 뭐 이렇게 반등한 날은 살 필요는 없죠. IT 그 하드웨어, 요건 아니네. 요거는 예전 자료라서 넘어갈게요. IT 하드웨어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모빌리티, 요건 현대차 파업 있잖아요. 현대차 파업을 할 가능성은 높아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이제 83.2% 찬성으로 이제 파업을 결의를 했어요. 현대차는 아마 2011년부터 8년 연속 파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파업 기간에 주가가 하락한 적은 8년 연속인데 2번밖에 없대요. 그때 손실 대수가 좀 컸대요. 파업 때문에. 2012년, 2016년 이때도요. 이때 손실 대수가 컸는데도 주가는 상승했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기회다. 그래서 아마 합법적으로 파업은 가능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실제로 이 파업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경우는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실제 파업 돌입 시 노사모드 타격이 크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입장차를 좁힌 다음에 파업을 피하거나 부분 파업으로 주력 차종의 생산 차질을 피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그동안 이제 현대차의 연도별 그 3분기 주가 수익률이래요. 3분기. 근데 3분기는 대체적으로 다 좋았죠. 되게 분위기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업은 그동안 좀 2018년까지는 계속 꾸준히 있었지만요. 3분기에 유럽 국가부채 위기, 통상 임금 완화 소송 리스크. 요게 이제 재판 때문에 그랬던 거죠. 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요. 이런 뉴스들도 조금 이제 주가에 좀 부담이 됐는데, 일단 지금 5.6% 정도 좀 빠져 있거든요. 요 갭을 메꿀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큰 악재만 아니면.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죠. 70%. 이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파업을 했다고 무조건 주가가 빠졌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좋았다가 참 아쉬웠잖아요. 여기 IBK의 김은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적어줬는데 목표 주가는 38,000 유지합니다.
저도 왜 빠졌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리진 말든가. 2분기 실적도 되게 좋대요. 얘 반도체도 하잖아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15.6% 예,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성장 지속. 4분기가 최대 실적이래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민기적대요. 예. 그러니까 삼성의 A5 공장이 있어요. 공장 신규 투자. 기대감이 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나와야 진짜 제대로 날아가요. 근데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설비 투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OLED.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목표 주가는 아무튼 38,000원. 하반기가 실적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하반기 쪽으로. AP도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저 차라리 올리질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요. 다시 계속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KH바텍도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주셨고 목표 주가는 3만원입니다. 여기도 이제 IBK 마지막 고비래요. 2분기가 이번이 상반기 실적은 부진 이미 예상을 했던 거고 3분기부터는 폴더블폰 출시가 되니까 폴더블 신규 모델이 2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 3분기 실적에 이게 반영되겠죠. 이 회사는 폴더블폰용 부품을 만드니까 그래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그 2분기 실적 부진 이후 하반기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단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3만원으로. 예. 그래서 KH바텍도 계속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KH바텍도 거의 뭐 바닥이죠. 진짜 안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더욱 이건 3%에서 얘기했던 건데 더욱 강해진 탈탄소 압박이에요. 아무튼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 EU 26개국이 유럽 기후법을 승인했대요. 그냥 강제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축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여기에 꽂혔어요. 우리 한국 환경으로 가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린들의 구속력이 더해진 거죠. 강제 조항. 이 삽입됐어요.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리고 7월 14일 날 오호라는 이제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되나 봐요. 입법 패키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량 이제 2030년 55% 감축. 여기에는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있죠. 거래제를 개정하고 탄소 국경 조정세 초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친환경 쪽이에요. 그래서 해상 이제 뭐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해상 운송로에서 배출한 탄소량과 항구에서 정박했을 때 발생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탄소 국경 뭐 조정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수출을 할 때 그 수입업자가 유럽에 물건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철강을 받았는데 포스코가 이산화탄소 배출비가 엄청 많다.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국경세가 되게 큰 겁니다. 이건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그러면 아예 물건도 못 파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빠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최대 수혜 기업은 어쨌든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내내 조정받은 친환경주들 다 괜찮습니다. 주가 워낙 못 가가지고 작년이 좋았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친환경 관련주라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그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캡처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이제 2차 전지부터 수소, 풍력, 탄소 저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다 환경 관련주예요. 친환경. 뭐 이쪽은 너무 잘 아시죠? 수소, 효성중고, 연료전지, 첨단소재, S&T 모티브도 수소에 좀 들어가 있네요. 풍력은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여기 조선기자재 세진중공 한번 소개해드렸죠. 탄소 저감 장치 무조건 에코프로 HN이죠. 얘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저런 기업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는 다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뭐 오늘 또 많은 기업들이 좀 나왔는데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내부자 거래 보는 법 한번 알려드렸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자공시 들어가면 여기 처음 이렇게 뜨거든요. 이쪽에 공시서류 검색, 상세 검색 이거 눌러서 오늘 날짜로 찍으세요. 오늘 날짜 7월 10일 오늘만 검색되고, 지분공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가 여기가 검색입니다. 검색 버튼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뜨죠. 밑에 오늘 나온 거예요. 임원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 보는 거예요. 뭐 파크 시스템즈 보는 거죠. 보고자는 사회이사라고 합니다. 이분 특정증권 장내매도. 이분은 200조를 팔았어요. 사회이사, 사내이사는 아니고. 어쨌든 뭐 조금 정리했어요. 이런 거 이제 패스하면 되고, 우리가 찾는 거는 장내 매수잖아요. 장내 매수가 있는지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알리코 제약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죠. 뭐 보고자는 사내이사, 그 다음에 이분은 무상신주, 무상증자 이거 받은 거예요. 이거는 패스, 의미 없고요. 뭐 곰보아시네요. 보아? 그죠? 보아네요, 보아. 곰보아 맞잖아요. 비등기 이사. 주식을 팔았을까요? 샀을까요?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은 스톡옵션이에요. 스톡옵션. 주식을 이제 보상 받은 거죠. 저것도 패스하시고,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상무님이시고, 이분은 좀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2만 주, 몇 주죠? 2만 주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건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변동 후에 11만 주 갖고 있었는데, 일단 2만 주를 좀 팔아버렸고, 이대로씨. 요분도 한번 볼게요. 상무고, 이분도 일부 팔았습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7월 7일, 8일에 걸쳐서 하나기술을 좀 팔았어요. 그건 좀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팔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샀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주요 임원이나 주주가 사는 게 좋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기술 NKM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 번씩 이게 눌러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요새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분도 상무 같습니다. 상무고, 이분은 샀네요. 오히려 많이 산 건 아니고요. 194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을 좀 샀어요. 이런 거 메모해 놓는 거죠. 이 가격에도 사는구나. 관심 없는 기업은 패스해도 돼요. 보다가 미온에서 동화했을 때 하이닉스 제가 저번에 체크해 보니까 사더라고요. 요새 임원들이 좀 사요. 이분은 비등기 임원이고, 담당이 뭐냐면은 그 낸드 개발하는 담당 뭐 이런 임원들이 있어요. 담당 임원. 뭐 메모리 반도체 개발 담당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신규 보고
그러니까 새로 주식을 1000주 산 거예요. 이분. 예, 원래 없었는데 얼마에 샀죠? 1000주 121,000원에. 좋은 거죠. 장내 매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가 선임이 돼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산 거죠. 이런 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예.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이런 국민연금공단은 그냥 패스하세요. 이런 기관 투자는 크게 의미 없고요. 사람 이름으로 된 거 보시는 게 좋아요. 뭐 한국경제TV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있죠? 하나 안 본 게, 여기, 예, 동아ST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동아ST 전무네. 전무가 이건 기타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기존 우리 사주 받은 거니까 이것도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샀네요. 실제로 요거 샀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임원이 샀습니다. 얘는 되게 높은 가격인데도 샀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게 뭐 사니까 좋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닌 경우도 많고, 아까 하나기술 같은 거는 오히려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요새 주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기술도 괜찮게 봐요. 주가 별로 오른 것도 없고, 근데 좀 최근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기술도 괜찮게 좀 보고 있고, 지난주에 좀 제가 체크해 보니까 샀던 기업이 나이스 지주회사 있죠. 지주회사. 예. 나이스 그룹의 지주회사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좀 샀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매일매일 직접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단 꼭 체크하실 거 정답이 아닙니다. 사면 무조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만 하이닉스를 내가 갖고 있는데 진짜 애매해요. 도대체 가지도 않고, 근데 요새 임원들이 좀 사요. 바닥에서 예를 들면 진짜 삽니다.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기업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애매해요. 팔까 말까. 근데 임원이 팔아요. 그러면은 그땐 주로도 일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내부자가 판다고 해서 무조건 꼭지는 아니에요. 그 팔고 날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참 아예 안 갔던 기업인데 갑자기 내부자가 저렇게 매수할 때, 그러니까 주로 매수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 벌써 이제 7시가 넘어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자, 오늘 이제 빨리 정리해드리면, 코스피가 오늘 어쨌든 이제 최근 3일 급락 두들겨 맞고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여러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되게 호재입니다. 지급진부율, 은행이 지급준비율이 10%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여러분의 돈을 1000만원 맡기잖아요. 은행은 그 중에 10% 100만원을 중앙은행에 맡겨야 돼요. 900만원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급준비율을 낮춰줬어요. 예를 들면 지급준비율을 9%로.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원을 납품, 그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그 9% 정도만 제하면 돼요. 그럼 90만원이죠. 9%면 얼마죠? 90만원. 90만원을 딱 제하고, 그럼 그 나머지 돈 있죠. 그 나머지 돈은 은행이 갖는 거예요. 그럼 지급준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은행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준율을 0.5% 인하했고 하반기에 더 할 수도 있대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중국이 긴축하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긴축은커녕 더 확장하고 있고, 이건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호재 하나가 중국의 칭하유니 그룹이라고 반도체 굴기하던 회사 하나가 망했어요. 파산 신청.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는 되게 좋은 뉴스죠.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가 어렵다는 것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작용해서 증시가 좋았고,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탄력은 약했지만. 다만 지금 증시가 바로 V자로 가긴 좀 어렵고요. 여기서 일정한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충격, 또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은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시장 좀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무조건 조정이 나와요. 보시면, 그죠?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걸 다 딛고 올라가니까,
저런 조정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고, 오늘 건설주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 정도는 포트에 꼭 반드시 넣어놓으세요. 뭐가 됐건 간에. 뭐 여러 번 소개해 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뭐 DLENC라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날라갔으니까 어쨌든 하나 정도는 꼭 편입해 놓으시고, 철강주도 오늘 좋았어요. 금융주, 뭐 은행도 요새 많이 빠져서 괜찮고, 뭐 보험주도 좋고, 섬유의복에서 오늘 한섬이 좋았고, 의류주도 오랜만에 올랐어요. 그다음 보험업종도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뭐 계속 현대해상, 증권주도 배당 목적으로 하나 정도, 고배당이죠. 그러니까 보험이나 증권은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둘 중에 하나, 난 보험이 좋다, 증권이 좋다, 그런 것도 좋아요. 자동차는 구조적 성장 업종이죠. 근데 오늘은 자동차도 그렇고 좀 오르다 좀 말아가지고 옆으로 좀 횡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주 오늘 좋았고요. 전기가스도 오랜만에 오늘 갔습니다. 한전이 오랜만에 올랐고, 통신주도 모처럼 반등. 그 다음 화학주, 오늘 한화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실적 되게 좋대요. 화학주에서 잘 들고 가세요. 롯데정밀화학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기계업종, 오늘 그 기계는 방산업종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료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롯데푸드, 뭐 사조대림, 팜스코 이런 기업들이고, 의약품도 오늘 반등을 해줬고, 녹십자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전기전자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DB하이텍이 날라가 버렸죠. 아주 멋지게 퍼포먼스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고요. 경동나비엔도 예전에 어느 분이 그 상담 좀 물어보셔가지고 상담해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올라갔네요.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기 좋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운수창고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해운주는 HMM도 요새 약간 그 운임지수에 대한 좀 고점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야놀자 관련주가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1조 원 투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강했고, 건설 중소형이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 중소형 건설사가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온실가스, 오늘 에코프로 HN 날라갔습니다. 그죠? 제가 되게 독특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고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혹시 이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자이언트 스텝,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계속 가요. 다만 좀 이제부터는 조심은 하세요. 끝은 있어요. 좋긴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조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근데 중장기로는 여전히 좋아요. 그 다음 제습기, 전선영화, 토스 관련주, 증강현실, 리모델링, 건자재도 되게 좋아요. 건자재 쪽도 저는 그때 한샘 바닥 찍었어요. 현대리바트도 저평가 매력이 있고, 두 기업 다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주도 모처럼 반등했고, 근데 여행은 아직 솔직히 쉽지 않고요. 반도체 살아났고, 창투사, 뭐 은행수산, 수소차 오랜만에 갔고, 조선기자재도 요새 완전히 부진하지만 조금씩 살아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세진중공업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거 빠지면서. 기회로 활용하시면 돼요. 조선주도 사실 좀 안 좋았지만 이제 좀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온갖 악재들이 막 쏟아지면 주가 빠지는데, 그냥 악재가 많이 나왔다는 건 또 바닥이란 얘기니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건설주, 폴더블폰, 뭐 MLCC, 카메라 모듈 쪽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네요.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모처럼 반등을 해줬습니다. 한운 시스템이 오늘 좀 오랜만에 좋았고요. 풍력도, 친환경 섹터도 여러분들이 계속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LS도 괜찮고, 좀 최근에 빠졌고, 세진중공업도 풍력이고, 수소 관련주면 SK이고, 카지노도
최근에 급락하고 다시 간다. 뭐 좋아서 간 건 아니죠. 손해보험, 화장품은 아모레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빠집니다, 요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 퍼시픽도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고 봐요. 이미 충분히 빠졌어요. 25만 원 이하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좀 봐야 될 때 아닌가. 나쁘게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편의점, 면세점, 자율주행차, 뭐 증권, 휴대폰 부품, 정유, 뭐 다, 예, 카카오뱅크, 광고, 웹툰, 뭐 이쪽 다, 예, 괜찮았고요. LED 장비도 지금 좀 괜찮았고,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조선, 갤럭시 부품주, 예, 삼성페이, 2차 전지 이쪽도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많이도 올랐어요, 기업들은. 태양광, 예, 거의. 근데 오늘 빠진 거는 금융, 이제 자동화, 이쪽 관련 기업들이 좀 일부 빠졌고, 코로나19 스푸트니크 뭐 이런 백신 관련주, 해운주, 예. 코로나19 수혜 기업들 있죠. 이쪽은 거의 다 빠졌어요. 온라인 교육. 이제 막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 저희 딸도 그 집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 오늘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시작을 했다는 건 이미 재료가 노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빠져버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부 코로나 수혜 기업들 중심으로는 좀 주가가 역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오늘 이제 수급은 뭐 오늘 개인은 팔았고 역시 증시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반대로 샀고요. 외국인 기관은 샀습니다. 근데 많이 산 건 아니고 그냥 소폭 매수한 거죠. 개인들만 사고 있는 건 맞아요. 여전히 매수의 주체는 개인밖에 없어요. 외국인 기관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개인이 이탈하지만 않으면 긍정적인데 일단 오늘은 증시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일부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강세 반전했지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 양상으로 계속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시장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비중 확대, 오늘처럼 올라갈 땐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내려오거든요. 그죠? 내려오는 날 겁먹지 마시고 3200 한번 살짝 깼지만 하락하면 기회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별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조적 성장주 몇 번 말씀드렸죠. 뭐 자동차, 메타버스 뭐 많아요. 자동차, 메타버스, 전기차,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뭐 수소, 태양광도 있을 거고 뭐 다 구조적 성장이잖아요. 뭐 OLED, 뭐 로봇,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 전동화 부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3D 카메라, MLCC, 패키지 기판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고 예를 든 거고 경기 민감주는 뭐죠? 골고루 하란 얘기예요. 구조적 성장률을 50%, 경기 민감주를 25%, 이 중에 건설, 철강, 조선,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은 지금 최악이죠. 근데 이들 기업들 뭐 면세점, 화장품, 그죠? 면세점, 화장품, 뭐 의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사실 의류도 최근에 급락한 것들이 있으면 좀 담아도 되고, 면세점, 화장품, 의류, 편의점, 뭐 주류 회사, 뭐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빠졌으니까 이쪽도. 그 다음에 당연히 고배당주는 다들 아시죠? 삼성카드, 뭐 은행, 보험, 증권, KTNG, 삼성카드,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찾아보면 되게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짜놓고,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는 되게 포트를 다변화하셔야 돼요. 하나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 다 됐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걱정하신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보고서 보여드리고도 좀 빠졌던 기업이라든가 그런 뭐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 되게 많지만 내려가는 기업들은 또 걱정이 크실 거니까 한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새 동국제약도 되게 좋았는데 그냥 요새 주가 그냥 쭈쭈쭈 빠지죠. 근데 저번에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부진합니다.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기관도 보이세요? 기관 손절 나오죠. 안 좋으니까 얘네들은 가차 없어요. 다 던져버립니다. 이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2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2분기 실적 발표 끝나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제가 예전부터는 좀 아직은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워낙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해드리면, 분명한 건 2분기 실적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좋은데 2분기 실적에서 태양광이 안 좋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염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아셨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꼭 생각을 하시고 인내하시면 좋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하다. 작년에 6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 양상으로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거. 금호석유도 지금 주가 되게 부진하죠. 근데 오히려 이 구간은 좋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가. 여기선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물리더라도 실적 보고 오히려 접근하시기 같고, 롯데케미칼 마찬가지. 이미 충분히 빠졌어요. 3분기 안 좋은 거 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이클 산업이 그래서 참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한국조선해양도 좀 최근에 오히려, 제가 예전엔 여기서는 오히려 팔자고 과감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좀 괜찮다. 근데 여기서 버티다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들 오늘 NC소프트가 또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 75만원까지는 각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블레이드 앤 소울 2 있잖아요. 출시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자택근무 들어가니까. 근데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좀 버텨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관들 손절매가 엄청 나오거든요. 나올 만큼 다 나왔고 75만원대. 오딘이 지금 1등이잖아요. 근데 오딘은 저번에 제가 절반 정도는 팔고, 이게 카카오 게임즈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 날라갔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금 매출 실적이 좋아도 좀 오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이익 실현도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좋을 때 좀 잘 챙기자. 나머지 절반도, 그 얘기고. NC는 완전히 반대죠. 컴투스도 완전 반대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신작 게임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버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못 견디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당장 못 가니까. 근데 끝까지 보유하실 분들은 끝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업데이트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게임주 중에 하나 더 있었죠.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이제 중국 그것 때문에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 중국 기대감이 엄청 커요. 솔직히 아직 개봉 박두도 안 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는 저는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요 레벨에서 잘 사신 분들은. 그래서 펄어비스는 오히려 좀 보유 계속 하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만 조금 지금은 오히려 올라갈 때 좀 줄이는 자리 같고, 이런 기업들은 일단 보유를 해나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물어보시고 했던 기업들 중에서 조금 빠졌던 것들은 그래도 혹시 좀 걱정하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 땐 팔아야 돼요. 진짜 아니다 싶으면 파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회복될 모멘텀이 있으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더 사거나.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뭐라고 하시든 어쩌든 간에 저는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도. 저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모멘텀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관점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너무 길었고요. 1시간 반 했고 벌써 7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8시 반에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편집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오늘도 너무 수고들 하셨고 아무튼 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만 물러갈게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